일단 오늘의 단연 주요 핵심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였고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여기에다가 한 쓴소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펴봤을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했어야 된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요. 정치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치학 원론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저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문 내용을 전체를 보면 아마 일반 국민들이 다들 보시면 다 이해하실 부분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이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즉 대통령이 본인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야당이 어떤 다수당일 경우에 분명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군을 동원해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원칙이었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무차별 탄핵이나 이런 거 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헌법재판소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정말 이거는 정치의 가장 원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예. 현재 정치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내용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내용까지도 이 결정문에 담았겠습니까? 당신들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어 라는 이야기거든요. 제발 좀 기본이라도 좀 해라 라는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저는 따끔한 충고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걸 그렇게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여러 비판 목소리가 대다수이긴 해도 국회 혹은 야당도 이런 부분을 새겨들어야 된다. 박성미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국회도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던 건 아니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판결문에서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 뒷문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의 위법한 위헌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대목은 곳곳에서 나오고요. 예. 어떤 이 대립 상태가 사실은 민주당만의 탓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민주당만의 탓이 아니라 지금 헌재가 지적한 것은 양방에 다 책임이 있다라는 점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교착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사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정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 있었던 총선에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내지 못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거든요. 예. 저는 헌재의 판결을 보면서 국회도 유념할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더 큰 권력에는,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문제 제기를 하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오늘 판결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게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은 주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겠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이 줄탄핵과 입법 이 남용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집권을 하기 위한 정당으로 지금 자리매김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정당이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탄핵됐다고 해서 이걸 즐길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말 본인들이 왜 이 지경까지 갔는지에 대한 저는 정말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예. 만나자, 대화하자라는 요청을 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선관위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체제를 가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내란숙의 이재명, 이게 국민의힘 현수막도 오늘부터 불법이라고 선관위가 규정을 하고 이제 내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터, 이제 선관위가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김기흥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출신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서 대선 승리 혹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저 메시지를 너무 언론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원론적으로 보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파면됐음을 인정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 입장,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사가 파기됐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그때 3년 전에 어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분들의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든 지지 않든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사과의 마음을 표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를 사실상 괴멸시켰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도나 보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야지만 이제까지의 윤석열 정부 때 잘한 부분, 못한 부분은 뭐 매섭게 평가받아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잘한 부분은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기 대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서 분명하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는 본인이 잘 안다고 봅니다.